살면서 본 어느 한 장면이 인생을 바꾼다는 건 그도 믿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숲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90년도에 백두산에 갔는데 그때 그 백두산에 천지를 보러 가잖아요. 근데 천지를 보러 가는 중에 자작나무 숲을 만났어요. 거기서 감동적으로 봤는데 그게 뭐냐면 흰색, 흰 줄기. 이 나무에 흰 줄기만 보이더라고요. 그 강렬한 빛에 이끌려 고향 야산에 자작나무를 심었습니다. 결코 만만한 일은 아니었죠. 만이천지를 빽빽하게 심었었는데 그 관리하는 과정에서 많이 손상도 오고 또 미처 관리를 못 해가지고 잡초가 우거져서 죽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죠. 숲 한편엔 아담한 미술관도 열었습니다. 그가 편견 없는 시선으로 담아낸 자연의 모습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게 살려면 이반소를 가고 1년을 행복하게 살려면 꽃을 심고 평생을 행복하게 살려면 나무를 심어라. 나 지금도 이렇게 보면 막 전율이 느껴져. 나는 거기에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고 있고 또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그 충만감 같은 거? 숲을 일구며 자연스러운 삶을 배웠다는 부부는 그렇게 한 그루 나무처럼 숲에 뿌리 내렸습니다. 이제는 숲이 된 부부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초록이 멍글멍글 어서 나오라고 손짓하는 계절. 강원도 횡성에 있는 아담한 숲에 닿았습니다. 다정하게 숲길을 거니는 이분들이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안녕하세요. 횡성에 있는 자작나무 숲속의 을 운영하는 원정호입니다. 같이 사는 아내 김호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자작나무 숲속에 자리한 미술관인데요. 부부는 숲지기이자 미술관 관장인 셈입니다. 빡빡한 도시의 삶을 벗어나 보다 자유롭게 살고 싶어 이곳으로 왔습니다. 도회지 생활이라는 게 너무 그 억압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시를 받는단 말이죠. 우리 알게 모르게 어떤 규율을 지켜야 되고 만들어진 시스템을 따라가야 되고 이런 게 이제 특히 도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점점 심해지거든요. 그게 잘 적응을 하면 참 편리한 제도인데 또 그게 거북하다고 생각하면 세상의 모든 게 나를 속박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속박감 같은 거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도시를 떠나서 시골 사는 일이 가장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 매일 하루 2~3시간씩 숲을 다듬는 일에 몰두한다는 그가 정원을 가꾸는 데에는 나름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게 하면서도 그 방식이 최대한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거죠. 내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방학 때 방학 계획서 뭐 이런 거 만들으라래. 계획표 막 도표를 그려가지고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 공부하고 몇 시에 점심 먹고 몇 시에 뭐 물놀이 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돼.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야. 왜 그걸 보고 그걸 따라가냐고. 그때 기분이 안 좋으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왜 자꾸 그렇게 규제를. 저는 어릴 때부터 너무 싫은 거야, 그게. 그게 몸에 뱉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도 여기는 내 멋대로 한번 해보자. 내 마음대로. 좁다란 산길을 오르면 나타나는 그만의 천국.
껍질이 불에 탈 때 자작자작 소리가 난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자작나무 숲입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면적이 한 10,000평 정도고요. 여기는 이제 최초의 자작나무를 12,000주를 식재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자작나무도 있고 다른 여러 뭐 꽃나무도 있고 또 철쭉이 많이 피고 있고 여러 나무들이 같이 크고 있죠. 고향 선산이었던 이곳에서 그는 한때 목장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목장 사업은 그다지 행운이 따라주지는 않았는데요. 그 즈음 여행길에서 본 자작나무가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었습니다. 천지를 보러 백두산을 가잖아요. 그 장엄한 호수를 보러 가는 건데 저는 거기 가면서 깜짝 놀란 게 이 나무를 보고 그 하얀 나무가 그냥 백두산 천지 거의 밑에까지 자라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 수택에 돌아다니면서 이 산 저 산 등산도 했고 또 사진 찍느라고 사진 여행도 했고 많이 했는데 그때 비로소 그 나무를 본 거거든요. 그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나무가 아니라 그 하얀 줄기를 본 것 같아요. 빈약하고 가냘픈 것이 마음을 애잔하게 만들면서도 순백의 줄기가 빛을 받으면 강렬한 빛을 내는 자작나무의 모습에 그만 압도되었습니다. 고향 땅에 자작나무를 심겠다는 각오도 그때 다졌습니다. 빛이랄까? 에너지? 뭐 그런 게 느껴져요. 지금은 아니지만 가을에 낙엽이 지고 나면 하얀 줄기만 남거든요. 그때 이제 그 빛이 반사가 되면 하얀 기둥들이 쫙 남게 되죠. 거기서 오는 그 아주 강력한 에너지 같은 거, 뭐 저는 그런 걸 느껴요. 추운 지방에서 자라는 자작나무를 강원도 횡성의 야산에 심은 건 모험이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죽는 실패를 맛보기도 했었죠. 하지만 꿋꿋이 그 세월을 견뎌낸 키 작은 나무는 어느새 커다란 그늘을 들이우며 숲을 이루었습니다. 지난 2004년 숲속에 아담한 미술관도 열었습니다. 서양화를 전공하고 사진 작업을 하는 예술가이기도 한 원종호 관장. 그가 자신의 사진 작품을 전시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은 오랜 꿈을 이룬 공간입니다. 근데 일종의 이 작품도 언어 아니에요, 그죠? 의사란 말이죠. 작가의 말을 작품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은 들어줄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혼자 떠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작가들이 꿈이 갤러리 갖는 거죠. 그래서 그 여건이 안 되니까 전시장을 빌려서 전시를 하고 그러잖아요. 말을 한단 말이죠. 이미지를 뭔가를 전달하고 싶은 거야. 욕구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아마 작가들이 다 그런 자기 갤러리를 갖는 게 꿈일 거예요. 또 다른 전시실에선 초대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데요.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을 교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에 공지를 해서 희망하는 사람들을 이제 주문을 받아서 포트폴리오를 받아서 검토랄까요? 그래서 저희가 선정을 해요. 작가들을 작품을 선정을 해서 기획전을 하고 초대전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일전시장을 운영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러지 않을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장품 전시를 하거나 뭐 이제 또 대관 전시를 하거나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숲의 시간이 고요히 흘러가는 사이
오전 일과를 끝낸 부부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커피 한 잔 나누며 잠시 쉼표를 찍는 시간. 부부는 가만가만 풍경 속으로 물들어갑니다. 병아리는 오늘 좀 보셨어, 병아리? 병아리 보고 있잖아. 아니, 걔가 아무 일 없어요? 나 오늘 집에 못 보고 뭐 나가갖고. 일이 뭔 일 있어. 아, 저번 날 한 놈이 또 가서. 나 살기 싫으니까. 일단 공기가 좋으니까 좋고요. 조용하고 시끄럽지가 않고 여기는 뭐 외지 소리가 잘 안 들리죠. 시내는 잘못 들어가면 비행기 가는 소리도 엄청 많이 들려요. 비행기 지나가는 길목에 사는 그 동네는 가보면. 근데 여기는 조용하니까 좋고, 그리고 가까이 있게 많이 지내는 사람들 좋은 것도 많지만 이렇게 뚝 떨어져 있으니까 꼭 만날 때만 만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부부와 함께 이 숲에 깃들어 지내는 식구 고양이들입니다. 이곳 미술관을 찾아준 손님들에겐 마스코트 역할도 톡톡히 하죠. 한 쌍을 그냥 기르게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러는데 몇 년 전에는 정말 바이러스가 와서 다 가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또 한 쌍이 또 들어왔는데 딱 2마리가 들어와 갖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이렇게 중절 수술을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몇 마리 많이 없어서 그냥 놔뒀는데, 가끔은 이제 조금 거부하시는 분이 오시긴 해요. 가끔은. 근데 거의 다 괜찮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지 밥값을 다 해. 쥐 잡잖아요. 두더지 특히. 이제 우리 정원엔 두더지가 땅을 파잖아. 그러면 식물이 막 죽어요. 흉측해지고. 근데 얘네가 다 잡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뱀 잡는 일. 뱀은 사람이 잡을 방법이 없어요. 구제를 할 수가 없어. 일일이 쫓아가서 잡을 수도 없고. 근데 이놈들이 다 잡거든.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알고 보니 숲을 지켜주는 아주 용맹한 녀석들이었네요. 귀여운 줄만 알았는데 이제는 듬직하기까지 합니다. 고마운 숲 식구들을 챙기는 건 숲지기의 일과. 그나저나 밥 먹어. 밥그릇 수를 보니 대가족인 것 같은데요. 고양이가 한 몇 마리 정도 돼요, 선생님? 글쎄, 새끼까지 한 20여 마리? 한 20여, 20여 마리? 20여 마리?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새끼도 있어요, 여기? 새끼 있잖아, 저기. 어디 있어요? 저기. 저는 사람 구경. 어디 있어요? 요 안에. 여기서 새끼 난가 봐. 새끼 보여요? 일로 와봐. 애야? 꽁꽁 숨어있던 새끼 고양이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네요. 엄마 고양이의 정성스러운 보살핌을 받으며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죠? 다시 숲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숲지기는 눈 뜨자마자 또 다른 숲 친구들을 챙기느라 분주한데요. 이번엔 닭장입니다. 나와. 가자. 가자, 나와. 이게 새끼 가지려고, 품으려고 안 나오려고 그러는 거야. 나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네. 품으려고. 하루에 한 몇 개 정도 이렇게 가져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낳는 날은 7개, 6개 낳고, 또 어떤 날은 3개, 4개도 낳고. 3개, 4개? 네. 또, 또 아침에 쏠쏠한 재미가. 재미있죠? 네.
그 우리 식구 먹는 거 하고 일부 이제 손님들 접대용은 돼요. 이런 소소한 재미 덕분에 시골살이가 더 풍성해졌습니다. 숲속미술관은 일주일에 단 나흘 문을 여는데요. 아내 김호선 씨는 미술관 옆 카페에서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가 한창입니다. 20년 전에 안 배웠으면 지금 못 하잖아요. 지금은 배우기가 좀 쉽지가 않죠. 제 나이에 이제는. 그러는데 참 그냥 지나온 세월이니까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귀촌 후 바리스타로 제2의 인생을 열었다는 김호선 씨. 이곳 숲까지 일부러 찾아와준 손님들이기에 정성껏 커피를 내려 대접하고픈 마음입니다. 선생님 만든 커피 드시러 오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예. 제 나름대로 정말 너무 안 쓰고 그냥 맛나게 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항상 아침에는 내려서 한번 맛을 봐요. 혹시 가끔 양이 좀 틀리니까 맛이 틀려질 때가 있지요. 네. 그래서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 그러면 아침에 와서 한 잔 마셔보면 그 전날하고 조금 틀릴 경우가 있으면은 얼른 맛있는 걸 더 블렌딩을 해갖고 다시 커피통에 넣고 예, 그거는 조정을 합니다 매일. 고소하고 깊은 풍미의 커피에 삶은 달걀 한 알까지 손님상에 더해집니다. 가만가만 바깥 풍경에 눈길 주다 보면 번잡한 세상 일은 잊고 마음 기대어 쉬어갈 수 있는데요. 숲에서 얻는 휴식과 위로가 바로 이런 거겠죠. 너무 아늑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림까지 있어갖고 더더구나 사진도 있으시고 수채화 그림도 있고 유채 그림도 있어갖고 이렇게 마음이 차분해지고 참 좋아요. 그리고 마당에 보니까는 제가 키우는 저희도 마당에 그 고양이 2마리를 키우는데 방에서도 1마리 키우는데 고양이들이 너무 여유롭게 저렇게도 누워있는 모습도 보고 하니까 마음이 어쨌거나 마음이 편안하고 사실 이렇게 들어오면서 보니까는 제가 다 아는 꽃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정겹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막 일부러 막 서양 꽃 같은 거 뭐 요새 거기 네덜란드에서 들어오는 꽃들이 워낙 많은데 여기 보니까 완전 자연스럽게 이렇게 있는 꽃들을 보니까는 좋아 보여요. 정형화된 것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열매가 맺히는 여름이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나무에 열린 매실을 따다가 매실청을 담가볼 참인데요. 해마다 때가 되면 열매를 내어주는 나무가 그저 고맙습니다. 다른 건 심지도 않죠. 또 아예 안 되니까 약을 치다 보면 약 냄새 싫어하시니까 우리 남편이 예 그리고 공기 좋은데 약 치면 안 좋다고 아예 가실 수가 없습니다. 예. 매실 같은 경우는 이제 약을 안 쳐도 예, 잘 되니까. 잘 되니까. 예, 예. 사실 남편이 처음 숲을 일구겠다고 했을 때 아내 호선 씨는 반대했습니다. 돈과 시간, 무한한 인내와 수고를 요하는 일이란 걸 잘 알고 있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견뎌내니 자연이 내어준 풍성한 선물을 즐기며 사는 재미도 알게 됐습니다. 봄이면 몇백 그루씩 사다가 심어요, 나무를. 매년. 뭐 그러신가 보다 하고 난 제 일을 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매실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실을 따서 매실 장아찌도 담고 매실 액기스도 담고서 먹고 사는데 수고로움이 있는 거는 그때서 알고 이제 지금은 편안하고 괜찮아요. 한편 그 시각
습지기는 무성해진 잡초와 씨름을 벌입니다. 숲을 혼자 관리하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닌데요. 욕심껏 일하다가 힘에 부쳤던 적도 많았죠. 하지만 이제는 숲에서 살아가는 나름의 요령도 터득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하지 말자. 몰아서 하지 말자. 뭐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일하는 방법이랄까 이런 걸 터득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조금씩 꾸준하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터득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꽤 쉬운 편이에요. 처음에는 엄청나게 이게 그 작업량도 많고 부담으로 다가왔었는데 요즘은 뭐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들고 그 일상이 일이 돼 버렸으니까 그 작은 양을 매일 하니까 그 결과적으로 엄청난 양이잖아요. 근데 힘은 덜 느끼죠. 사장님들이 성장하는 여기 주문이 오셨는데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원종호 관장과 오랜 인연을 이어온 화가 부부인데요. 곧 있을 전시를 의논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신랑하고도 인연이 깊어가지고 관장님을 오랫동안 배웠는데 제가 여기서 전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안산에서 두 번째 개인전을 하면서 관장님한테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관장님 저 이렇게 전시했어요. 잘했죠? 이렇게 연락드렸더니 그림 좋다. 우리 미술관에서도 한번 하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카탈로그도 드릴 겸 그리고 인사도 드릴 겸 이렇게 왔어요. 숲도 미술관도 혼자만의 공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원종호 관장은 이곳이 역량 있는 작가들과 젊은 예술가들이 작품을 나누고 소통하며 어우러지는 공간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자작나무가 일반 나무와는 다르게 외형적인 아름다움도 있지만은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좋아하는 소재이다 보니까 이런 공간 안에서 이렇게 숲을 느끼고 또 이런 작업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해서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관장님하고 인연을 갖게 되면서 이 공간에서 전시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굉장히 깊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숲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꾸준하게. 지난 50년간 사진작가로 끊임없이 창작 활동을 펼쳐온 그. 요즘도 일상 틈틈이 사진 작업을 합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담는 게 아니라 그 실체 이면에 담긴 이야기를 담고하는 작업이 흥미롭습니다. 눈은 하나의 창문 역할밖에 안 하거든요. 사람들은 눈으로 본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맹인들이 대상을 보죠. 제가 어디 가서 맹인을 한 번 만났는데 관장님네 미술관에 가보고 싶대. 그 제가 속으로 그랬어. 이 사람이 미쳤나? 돌아서서 그 생각에 저 사람들이 보는 거는 내가 늘 얘기했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구나. 마음으로 보는구나. 느낌으로 보는 거예요. 왜 여기로 오냐고. 눈을 감은 사람이, 그죠? 대상이 안 보이고 지팡이 짚고 다니는데 가보고 싶다. 그 말이 안 되잖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눈으로 대상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거든. 눈은 그냥 열린 창문이야. 열려 있는 거죠. 그의 사진 작품은 숲을 가장 편견 없는 시선으로 찍어낸 찰나. 흔들리는 자작나무 숲과 어둠 속에서 빛나는 자작나무, 그리고 산. 사진을 찍을 때면 나무가 전해주는 에너지가 느껴지는 것 같다 말합니다. 자연이라는 말은 스스로 존재하거나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뜻을 담고 있죠. 부부가 꿈꾸는 숲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손길은 최소한으로 하고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해 주길 바랍니다. 숲은 편한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숲은 우리가 접근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잖아요. 이를테면 야생 동식물들이 해를 줄 수도 있고 모기에 물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최소한도 이 공간은 좀 그런 면에서 좀 컨트롤하자. 뭐 그런 개념의 숲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이 더 편하게 숲을 접할 수 있게. 그러나 도시공원처럼 그렇게 인공적이지 않게 가급적이면 거기서 못 느끼는 진짜 자연 같은 그 느낌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자. 이런 숲을 제가 추구하는 숲이에요. 그 숲에 깃든 부부도 그렇게 숲이 되어갑니다. 30여 년 전 그가 혼자 힘으로 숲을 가꿀 때 누군가는 미련하다 말하기도 했죠. 하지만 오랜 시간 묵묵히 견뎌온 그 시간은 이제 어엿한 숲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 숲이 말합니다. 자신의 의도대로 살아온 그 시간을 잃지 말라고.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었다고. 자작나무 숲의 시간은 오늘도 그렇게 묵묵히 흘러갑니다.